받겠다는 그런 글을 올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해서 뭐 테스트 해서 등록하면 여기에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편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글을 자기 사연과 함께 올려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올려놓은 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아까 거기서는 2줄까지밖에 안 보였는데 여기서는 다 볼 수 있고, 혹시 이제 그 부적절한 포스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고 기능도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올린 거라면 이런 식으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올린 이런 글을 가가지고 편지 보내기를 누르면 그 사람의 사연을 읽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응원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서포티브한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보내면 보내줬고요. 마이 프로필에서 자기 보낸 편지랑 받은 편지를 다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 확인해 보면 이게 아까 보냈던 편지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받은 편지함에 가서 혹시 자기가 이제 편지 받았는데 내용이 굉장히 부적절하거나 스팸 메시지 갔다 하면 여기서 역시 신고를 할 수 있고, 좋아요 기능을 통해서 이 유저 중에서 좀 이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유저를 선별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마다 답장 보내기 기능을 만들어 놔서 이제 포스팅에서만 그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답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뭔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티 기능을 만들어서 힘든 사연이 있는 사람끼리 꼭 편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개된 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뭐 어떤 식으로 서로 도울 수 있을지 그런 뭐 유용한 글들을 올리는 게시판까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뭐 게시글 쓰고 들어가서 신고하고 좋아요 누르고 막 그런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이상입니다. 네, 공유 중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 30초 정도만 피드백 있으면은 채팅이나 마이크 켜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님 준비해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가이드 아이팀의 팀장 우기정입니다. 근데 일단 발표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가이드 아이 이제 저희가 구상했던 서비스가 2년 전에 탑3 수상작이랑 아이디어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겹치게 되어서 어쩌다 보니 그 주제를 이제 3월 달 중으로 버리고 새로운 주제로 새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한 주제의 이름은 블러드메이트이고 헌혈이 지금 고파스나 에타 같은 데 보면은 지정 헌혈을 부탁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최소한 저는 그런 글들을 보고 헌혈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 헌혈을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커뮤니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불특정 다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지정 헌혈 글을 이제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의 가족이 다쳤으면은 제 친한 지인들한테 내 가족이 다쳤다, 지정 헌혈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헌혈 플랫폼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발 시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정말 메인 기능 위주로만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메인 기능 위주로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개발이 더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제가 데모를 녹화를 못 따가지고 옛날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이 뭐 친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어, 이 화면에서 이제 제가 누구누구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제 친구들한테 알람이 갑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알람을 보내는 샌딩 타겟이 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고 그 친구들의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알람이 가서 얘 누군가가 다쳤구나 라는 식으로 볼 수 있고 본인이 원한다면은 본인의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거죠. 내 지인이 누가 다쳤다더라. 그래서 혹시 내 친구들아, 너네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지인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니? 이런 식의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데모가 딱히 별게 없어서 발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한 30초 정도 피드백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실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대면으로 이제 어떤 주제인지 공유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그때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까먹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한번 리캡해 주신 다음에 발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은 1분에서 5분 사이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3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채영님께 화면 공유 권한 주시면 됩니다. 안 들렸는데 다시 한 번만요. 네. 저희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앱 구 그린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이 먹은 채식 식단을 기록하고 이를 남과 공유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채식에 대한 꾸준한 동기부여와 이제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 상기시키는 그런 어플입니다. 자세한 것은 시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지금 기기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구글 로그인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면 메인 화면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메인 화면에서는 내가 오늘 절약한 탄소 발자국의 양을 전 세계에 이제 육류가 포함된 식단 그리고 이제 내가 먹었던 식단의 평균 그리고 오늘 내가 먹은 식단의 평균 이렇게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음으로써 자신의 채식이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날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내가 다른 날에 작성한 식단과 그에 대한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플로팅 버튼으로 식단 추가가 가능한데요. 먼저 사진을 추가해서 식단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등록하면 앱이 좀 느리네요. 갤러리도 안 되나요? 이게 원래 되는데. 네,
지금 앱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 플로팅 버튼을 통해서 사진과 이제 자신이 먹은 식단의 제목, 내용, 그리고 자신이 먹은 레시피를 선택하여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은 안 보이는데, 레시피를 자신이 등록해서 이제 그 식단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메인 화면에서 네, 다른 아래에 있는 식단 없나요? 아, 네. 네. 이렇게 이제 메인 화면에서 자신이 먹은 식단을 들어가면 이제 내가 먹은 식단의 정보를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탄소 발자국 그리고 메모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시피 버튼을 눌러서 자신이 등록한 레시피도 바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레시피가 채식의 어떤 타입에 해당하는지 또 그리고 재료와 요리 시간, 탄소 발자국 그리고 이제 이 레시피로 해먹은 식단들의 사진 리스트 그리고 단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북마크 버튼을 통해서 이제 남의 레시피를 네,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메인 화면으로 가서 이제 마이 프로필 부분 누르면 이제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먹은 식단을 잔디밭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누적하여 얼마나 많은 탄소 발자국을 절약했는지 또 이를 나무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탐색 화면이 연결이 안 됐는데 지금 구현이 된 상태인데 탐색 화면에서 이제 남들이 올린 레시피를 보면서 이제 괜찮은 게 있다 싶으면 북마크를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남들과 식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일단 시연은 이렇게 끝이고요. 저희 앱이 네, 아직 미완성이고 오류도 많아서 아마 빠른 시일 내로 완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초 정도 피드백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으시면은 4팀으로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4팀 김대현입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 이전에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저희 이제 노년분들, 시니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스마트 홈 트레이닝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년 질병 예방에 필요한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리셨던 분이라면 재활운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운동 방법 가이드나 자동 기록 기능이 가능한 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피그마로 만든 이제 기획안은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화면은 처음 나오는 화면은 왼쪽 프로필 적혀 있는 화면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이제 기능을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일단 운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해야 될 운동 목록들이 이렇게 카드처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해결하면서 전부 진행하게 되면은 all completed라고 뜨면서 이제
종료가 되고 했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 진행하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뭐 카메라랑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API 가져와서 구현하는 거 지금 작업 진행 중이고, 영상은 아직 제작을 안 해서 추가 진행되면은 이제 31일까지 제작해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31일까지. 저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카메라로 사람 모션 따는 것까지는 구현이 되고요. 그 범위 설정해서 이제 특정 운동마다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 일단 한 가지 운동에 집중해가지고 스쿼트 쪽 위주로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구글 어시스턴트 지금 붙이는 거는 되긴 했는데 그걸로 이제 어떤 기능을 구체적으로 할지는 아직 논의가 덜 된 상태라서 그것도 아마 한 가지 기능 구현하는 거 집중해서 아마 데모 영상에 붙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4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이제 만약에 초기 계획을 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시간이 부족한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솔루션을 줄여서 개발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5팀은 오늘 발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6팀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들리시는지 네, 잘 들립니다. 6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명은 일단 스마트미고요.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 사용의 길잡이 역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좀 넘어가고, 이제 이전과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지금은 한글 기반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한글명도 만들자 싶어가지고 손주라는 이름을 또 만들게 됐고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주 타겟팅인데 영어로 돼 있으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손주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한글 어플리케이션 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기능만 작동하게 했었는데 UI 디자인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기술 중에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 안 된다, 아니면 뭐 손주에게 뭐 칭찬 같은 거, 그런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마다 OS가 달라가지고 그 OS마다 튜토리얼을 다르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디테일을 추가했고, 이제 튜토리얼 진입 전에 설명 화면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긴 편이라서 첫 번째 튜토리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전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 튜토리얼이 시작되고 이 튜토리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 디테일은 많이 부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다 구현을 마친 상태라서 디테일적인 부분은 30일까지 완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부분이랑 메시지 이 부분까지 다 구현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여기서 튜토리얼이 끝나면 이제 피드백하기랑 홈으로 돌아가기 부분인데, 피드백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파이어베이스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뭐 피드백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 30초 정도 시간 있는데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팀 준비되셨을까요? 아,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7팀 박현도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중독 마약에 대해서 다루는 앱인데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앱에는 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SNS, 두 번째는 이제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이제 3가지 기능을 주 기능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음, 어, 살짝 기능적으로 약간 완성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3월 31일 전까지 전부 다 완성 못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약간 껍데기라도 보여줄 수 있게 지금 어느 정도 구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능이 완성된 것은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이랑 채팅 기능입니다. 마약 중독자와 그 치료 상담사와의 이제 채팅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저희가 데모 영상으로 제출할 이제 프로토타입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부터 보여주지만 원래 지금까지 구현해 놓은 게 로그인 회원가입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이 진행이 되면 이제 이 스크린으로 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홈페이지인 만큼 이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마약을 끊은 지 며칠 이렇게 기록해 두고 현도님 발표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 화면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다고요? 네, 혹시 저만 그런가요? 다들 멈춰 있다고 하시네요. 네, 화면 공유를 다시 한번 풀었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됐나요? 지금 어떤 페이지가 보여야 되죠? 아, 네네,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마약 중독 증상 살펴보기에서 이제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데모 영상에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는데 이 첫 번째 내비게이션 바에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SNS 기능을 구현한 것 중에 하나의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여기에서 자신이 올려놓은 게시물들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클릭을 하고 이제 아까 설명해 드린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 음, 이게 두 번째네요. 아까 게 첫 번째 게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게시물들을 이제 올리는데 자신과 마약 중독 증상이 비슷한 사람들이나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추천 게시글 같은 거를 이렇게 띄워놓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추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게시글을 작성하는 이런 폼 형식의 칸이 나오고요. 여기서 게시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제 마약 중독 증상을 극복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채팅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추천 멘토와 상담사를 추천해 주고요. 그리고 대화 기록을 보고 그 대화 기록을 클릭하면 그 지금까지 대화한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새 메시지도 작성하면서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그 SNS에서의 추천 친구, 그리고 마약 중독을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정보에 대한 검색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0초 정도 더 시간 가져보고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8팀 지금 바뀌었나요, 상황이? 8팀 담당자는 뒤에 두시고 일단 9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9팀 진행해 주세요.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지금 보입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에브리문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오렌지 미팅 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시각장애인 여성분들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팀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생리대 카메라 스캔 기능과 월경용품 사용법을 가이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에 대해서 저희 팀의 현재까지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카메라 스캔 기능의 경우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싱글샷 디텍터 모델을 사용 예정이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델 구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좀 보시는 것처럼 되게 좀 많이 스크래치로 코딩을 했습니다. 한 4,000 라인 정도 구현을 했고 다만 문제가 이 학습 데이터가 구축된 기반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난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백엔드 부분을 파이어베이스를 기반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ML 키트가 제가 구현한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이 레벨링 작업에서 시간이 단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깝기는 하지만 파이어베이스 ML 키트를 사용해서 마저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월경용품 사용법 가이드 기능의 경우 아직
좀 머지가 안 된 상태이고요. 다만 이 어플의 빌드까지는 완성을 해서 간단한 좀 시연 영상과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제 개인정보를 처음에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게 시각장애인용 어플이다 보니 좀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아이폰의 경우 보이스 오버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롤링 방식을 사용했을 때도 각 글자를 모두 읽어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롤링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 월경 날짜를 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 이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월경시 혹시 특이 증상이 있는지 자신이 이제 고를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네, 이 부분인데 이제 이 탭에 들어가면 이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는 그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판독을 해서 그러니까 따로 사용자 기기에 사진을 저장하지는 않고 클라우드로 보내서 모델이 추론한 결과를 이제 사용자의 단말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해당 제품이 어떤 생리대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네, 일단 완전 사실 다 된 거는 아니어서 일단 준비한 시연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31일 전까지 이제 서버 통신 부분이랑 좀 데이터를 최대한 좀 레벨링 작업을 빨리 해서 최대한 좀 모델 학습을 시켜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시간 갖고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 네, 그다음에 풀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8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구글 솔루션 챌린지 8팀 발표를 맡게 된 박하영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아이디어 공유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Work with Us라는 앱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획 배경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상황은 이주 노동자 혹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들의 작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고 실제 겪었던 불이익을 공유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어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해당 문제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사업자 이동의 자유 보장과 대다수의 경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과 이런 열악한 환경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 토픽을 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업 및 경제 성장, 산업혁신 인프라, 그리고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 및 커뮤니티라는 UN의 목표들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솔루션 데모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할 때 사업체 또는 고용자 입장으로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페이지에서는 사업체만이 작성할 수 있고 그 사업체의 위치 그리고 직장을 선택해서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공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유저는 검색 필터를 활용해서 관심 있는 국가, 분야의 공고를 찾아볼 수 있고, 공고 좋아요를 통해 관심 있는 공고를 마이페이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커뮤니티 페이지인데요. 커뮤니티 페이지는 개인 유저만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유저가 올린 글들은 모두 익명으로 관리가 되고, 이는 사업체가 부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사용자에 대해 악의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험을 공유한 글에 댓글을 달고 소통할 수 있어 포스팅이 없는 더욱 자세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인 인포메이션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재설정하고, 그리고 좋아요 및 댓글을 단 게시판과 공고 같은 거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간 시간 갖고 다음으로 10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디지아웃 팀의 황재원입니다. 먼저 저희는 디지털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대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과 휴대폰 이용이 능숙하신 분들을 1대1로 매칭해서 이용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는 헬피 그리고 헬퍼, 옵서버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헬피는 핸드폰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헬퍼는 핸드폰 사용 방법이 어려워서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이용 방법을 알려주면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옵서버는 이번에 새로 도입한 역할인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간편하게 로그인으로 들어가는데요. 전화번호로 로그인을 누르게 된다면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에 간편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하고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 말하고 매칭이 완료되면 이 연결하기 버튼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도움을 요청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1차적인 노력을 하나 넣었습니다. 바로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건데요. 뭐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말아달라, 은행 업무는 공유하지 말아달라, 이런 등등의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띄운 이후에는 이 헬피가 자신의 화면을 공유하면서 직접 이 매칭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헬피 쪽 화면을 봤으니까 헬퍼 쪽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시간 도움 요청을 볼 수 있는 이런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헬피의 요청을 받는데요. 다음과 같이 도우미로 참여를 눌러서 이제 이 매칭에서 헬퍼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퍼로서 참여를 하게 되면 지금 헬퍼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성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정보 탈취와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헬피가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화면에서 공유를 시작한다면 헬퍼는 이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개인정보를 탈취해낼 수도 있겠죠.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희 팀은 한 가지 수단을 동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옵서버, 감시자라는 개념인데요. 다음 화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이 헬피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왼쪽이 헬퍼, 오른쪽이 감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피가 요청을 보냈고요. 이제 두 실시간 도움 요청을 받았고, 도우미로 참여를 하고, 오른쪽은 감시자로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3명에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헬피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누르고 있는데 아마 와이파이 연결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노출해 버렸네요. 그래서 그 순간 옵서버가 바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이 다른 헬퍼의 화면에서도 방금 보신 화면이 다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헬피는 훨씬 안전하게 본인이 모르는 질문을 공유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디지아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 동시에 세 가지 화면을 보이기가 참 발표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간 갖고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네, 그럼 공유 중지해 주시고 다음으로 11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팀 발표를 맡게 된 김은기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핫한 챗GPT랑 그다음에 오픈 AI에서 나온 Whisper AI 그리고 달리를 사용해서 저희 치매 환자들을 위한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챗봇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쳐야 하지만 그런 약간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말로 하시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자라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 주 타겟층은 이제 노인분들 혹은 이제 그 치매 환자분들 혹은 그에 준하는 환자분들을 타깃층으로 삼았고요. 저희가 그 UN 주제로 삼은 거는 사회 안전 계층을 위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프론트를 맡고 있는 다른 분이 오늘 급한 일로 참여를 못해서 사실 그분 로컬에서 지금 돌아가는데 플러터가 에러가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든데 일단은 데모를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일기를 작성을 하는 식으로 채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26일에 날짜를 받아와서 채팅을 들어가면 저희는 두 가지 채팅을 했는데 아무래도 치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문이나 이런 것도 살펴본 결과 그 간호사분들이 거의 대화하는 거를 피곤하게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적인 대화를 겪는 경우가 되게 적어요. 그거를 위해서 스몰 펀챗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팅이고요. 이모셔널 챗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들을 키워드로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달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 주어서 그 이미지와 함께 키워드로 약간의 엽서 형식으로 하루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입니다. 이모셔널 챗을 누르면은 지금은 진행 중이었어서 컨티뉴를 누르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날씨 이제 API도 받아와서 챗GPT가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감정은 상위 6개에서 하위는 또 5개로 총 30가지가 나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지금 플러터에서 에러가 나가지고 지금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챗GPT가 대화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트랜스크립트를 따서 그 챗GPT한테 보내고 그 엔드 챗을 눌러서 하루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에러 때문에 아마 여기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31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최종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에러가 있다고 하신 부분을 혹시 직접 맡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API 연결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부분에서는 난 게 아니고 제가 그 백엔드를 완전히 다루질 않아가지고 어떤 에러인지 이제 플러터 쪽에서 배포한 게 에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저도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그 에러를 해결하고 사실 로컬에서는 API가 연결이 잘 돼서 그 영상 찍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11팀의 백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강소영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몰폰 챗 같은 경우는 현재 이용이 가능하고 감정 채팅 같은 경우는 CORS 에러가 현재 나서 그 부분만 해결하면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질문 없으시면 12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12팀 박찬호고요.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시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에 앞서서 저희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저희는 게임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걷기 운동을 작년에 앱이고 추가적으로 걸으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앱입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선 로그인이랑 회원가입 창이고요. 지금은 이제 회원가입에서 이상한 값을 넣었을 때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로그인도 저희가 구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영상에서는 이제 취소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실패가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 로그인으로 저희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하면은 이렇게 마이 페이지에서 자신의 랭크랑 총 걸은 시간이랑 거리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 내가 지금 몇 등인지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메인 기능인 이제 산책로 관련 기능인데요. 현재 서버에서 위도 경도 출발지랑 도착지 위도 경도 그리고 경유지 위도 경도 이렇게 뿌려줘서 프론트 쪽에서 구글맵 연결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 데이터로 거리 계산 로직을 짜가지고 저희가 검색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줌이나 줌아웃을 했을 때 그 검색 범위가 자동으로 서버로 보내져서 그 서버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산책 로드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방금 줌아웃 했을 때 새로운 산책로가 여기 생긴 거를 볼 수 있네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해당 산책로의 경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출발지 위치에서 시작을 누르고 출발지 위치에 쓰면은 자동으로 트래킹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은 자동으로 기록을 끝내고 이제 서버로 그 데이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원더 탭에 나와 있는 봉사 관련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현재 예약 가능한 봉사 활동들을 조회할 수 있고,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이제 제가 이제 현재 등록한 예약 목록들을 다 볼 수 있네요. 네, 그렇고 이제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들은 다 실제 서버랑 연동을 해서 기능이 구현이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거의 모든 기능이 다 개발이 완료됐고 큰 이슈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AI 포지션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 현장에서 인증 스티커를 발급을 하는데 그거를 인증하는 수단으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저희가 만든 이미지만 너그나 도시락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림자지거나 좀 각도가 져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others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강아지 모양의 스티커도 others로 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개발이 되었고 아마 월요일까지 좀 자잘한 버그나 이런 거 수정을 하면은 개발이 완료되고 그 후에 영상을 찍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일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개발 거의 완료 다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피드백 있으시면 잠깐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3팀 준비해 주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백엔드 부분을 맡고 있어서 이 앱이 돌아가는 거를 라이브로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간단한 시연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팀은 에코메이트라는 앱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활동들을 이제 각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였는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나무가 이제 환경 활동을 통해 탄소를 줄이게 되면 그 줄이게 되는 양의 비례를 해서 나무를 성장을 시킬 예정이고요. 이 체크메이트를 통해서 오늘 어떤 활동들을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탄소의 양을 줄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확인을 하고 뭐 인기 게시물이나 아니면은 친구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어, 친구를 맺었을 때, 팔로잉을 했을 때 그 친구의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건 이제 개인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랭크 같은 것도 설정을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은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개발 정도는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틀을 잡았는데 백엔드에서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프론트엔드로 옮겨서 앱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과정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일단은 31일까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대로 하자는 하자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13팀이 보여주신 거는 피그마가 맞을까요? 그죠? 어, 그냥 간단한 시연 영상이고 지금 저 정도로 돌아가는 상황은 아닌 게 백엔드 데이터를 아직 넘기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피드백 잠깐 기다렸다가 다음 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이제 14, 15팀은 이제 28일 날 이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셨고 16팀 이정재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팀 로스트버드 팀 이정재이고요. 간단하게 저번에 저희 발표했던 거 짧게 하면은 로스트버드 팀은 이제 새 사진을 찍어서 새가 이제 잘 날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완성된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서 일단 저희가 사진을 받아서 그걸 서버에 올려주는 것까지 일단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올려서 이거는 가상 머신이어서 사진이 없는데 사진을 올려서 받고 그거를 서버에서 받아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그 어떤 새가 있는지까지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분 1번까지만 지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저 다운받은 사진인데 그래서 여기 사진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진을 만약에 이 사진을 받으면은 모델을 이거를 돌려서 아웃풋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1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까 이거를 사진은 제가 방금 다운받았는데 1분 정도 걸려가지고 이거 잠깐 돌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아직 많이 못 만들었는데 저희 팀이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개발을 사실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일단 어플리케이션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를 수정을 좀 하고 이게 정확도가 좀 많이 낮아요. 아직 데이터셋을 저희가 많은 곳에서 협조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한국 새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협조해 주는 곳이 거의 없어서 저희가 지금 다 임의로 다운받아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사진 수가 좀 많이 부족해서 학습을 많이 못해서 전에 했을 때도 갈매기 사진이었는데 갈매기로 인식을 잘 못해서 그런 좀 문제가 지금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완성이 됐네요. 결과가 지금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게 전에 나왔는데 왜 안 나오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받으면 제이슨에 이렇게 종을 받아서 다시 어플리케이션 리턴해 줄 생각입니다.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어떻게 더 하기가 힘드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실제로 그 구글에 제출하실 때는 좀 잘 나오는 아웃풋으로 아니 잘 나오는 인풋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다렸다가 다음 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16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을 그냥 그대로 쓴다면은 이제 아까 PPT에서 두 번째 개발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네. 이걸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많은 협조를 좀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협조를 받으면 이 어떤 새의 종만 알면 거주지나 이런 이동에 관한 거는 저희가 따로 그냥 만들어서 제공하면 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협조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만든 거는 일단 새 사진을 받으면 그게 어떤 새인지 그리고 이게 맞게 날아가는지까지 확인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위치 정보나 다른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사실 원래 구현하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해서 그 이후에 구현하기로 했던 내용이고 저희가
데모 때 만들려고 했던 내용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무리한 계획이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추가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이 서식지에 관한 자료를 CSV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걸 구현을 하려면 CSV에 있는 데이터랑 따로 저희가 지도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하면은 하지만 좀 빡셀 것 같아서 일단은 제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면은 이걸 다시 서버에 보내줘서 와일드구스에 대한 이 새는 갈매기다 이렇게 해서 네, 뭐 기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것까지만 데모 때 완성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으로 17팀 진우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는 솔루션 챌린지 17팀 뽑스이고 발표를 맡은 최진우입니다. 네, 저희의 앱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 공기계가 있는 사람이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나 교육률이 낮은 나라로 여행을 갈 때 현지 아이에게 작은 도서관으로 탈바꿈된 공기계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휴대폰용 폼스와 공기계용 폼스로 분리를 해서 일반 휴대폰용 폼스에서는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부여했고, 그리고 공기계용 폼스에게는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역할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데모 영상을 만들긴 했어서 데모 영상 보여드리는 걸로 소개를 좀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모 영상 보이시나요? 영상이 안 잠시만.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실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데모 영상을 일단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보면은 2분이 제한인데 사실 17초가 좀 남아서 이 부분은 영상 배속을 통해서 해결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는 또 추가적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 데모 영상 개선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눈 상태라서 더 데모를 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그 공유 중지하지 마시고 이 네. 영상이 일단은 물론 17초를 오버한 이슈는 있긴 하지만 거의 네. 지금 완성한 셈인 거죠. 그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 어쨌든 거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영상 같아서 혹시 17팀의 다른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좀 공유가 가능할까요? 저희 전체 톡방에. 저희 팀원분들 아마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 지금 결정하시면 될 한번, 것 같고 네네, 팀 내에서 상의를 하신 후에 저희 네네, 를 해주시면은 네. 제가 또 다른 팀들도 좀 베이스라인으로 참고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겨주시고 30초 있다가 마무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중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어쨌든 몇몇 팀을 제외하고는 저희 발표를 다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안 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제가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정정을 할게요. 그 공지에다가 수요일이라 적었는데 28일이면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저희 오늘 발표를 하지 않은 다른 팀들 모두 다 이제 그날 데모를 공유를 할 거니까요. 각 팀당 최소 1명, 더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만 각 팀당 1명씩은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28일 날 말씀드렸던 그 시간에 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숙명여대 작년에 탑 10을 하셨던 숙명여대 리드님께서 몇 가지 또 코멘트를 주셨는데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배경을 넣어야 되잖아요. 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을 짧게 넣고 시연 위주로 많이 넣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 최종 제출 영상 대부분 영상을 지금 제작하시거나 뭔가 콘티를 짜고 계실 텐데 그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기술, 특히 어떤 구글 기술을 썼는지 최대한 이제 어필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구글 기술에 대해서 중간중간 이제 아이콘으로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준비해서 넣어주시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꿀팁 좀 반영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보셨던 것처럼 2분 내로 맞춰주시고 영어로 스크립트를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뭐 개발이 안 끝난 팀들도 있어서 지금 열심히 개발에 좀 집중해야 되는 팀도 있지만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상황을 본 결과 4명이 모두 다 개발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프론트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프론트 엔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뭐 AI라던가 뭐 백엔드에서 이제 응원만 하시는 걸 하지 말고 이제 저희 영상도 어쨌든 잘 만들어서 내야 되니까 지금 개발을 좀 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개발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그 다른 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신 동안 영상 콘티나 이제 대본 스크립트 같은 거를 좀 짜서 해주시면은 좋은 영상,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22분에 갈 테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남아서 마이크 키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넉넉하게 9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오늘 시연을 뭐 피그마로 하셨거나 아니면 시연을 안 하신 분들, 안 하신 팀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따로 그 불러드릴 테니까 콜아웃을 하면은 28일까지 좀 준비를 하셔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남겨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 22분에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